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물리량 중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성 법칙,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법칙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과 가속도의 관계 F는 ma를 설명하는 법칙이라면 관성 법칙은 물체의 운동 경향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성의 개념을 정의합시다. 관성이란 물체가 지금의 운동 상태, 즉 지금의 빠르기와 지금의 운동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은 정지관성. 움직이는 물체가 일정한 빠르기로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은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나 이불을 가볍게 두드려서 먼지를 떼는 일 등이 정지관성을 이용하는 예라면 버스가 정지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나 흙을 삽으로 떠서 던지는 과정 등은 운동관성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중세 이전의 과학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때 물체가 천성적으로 가지는 성질이라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 관성이라고 하는데 뉴턴은 이런 관성을 힘과 연관시켰습니다. 물체가 관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알자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도 0이다.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계속 정지해 있거나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힘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려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문자 P로 나타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운동량이란 물체의 운동을 크기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나 무거운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나란히 써줍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써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빠르기가 같다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요. 질량이 같다면 빠르기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값이다라고 했는데요. 운동량의 크기를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운동량의 방향은 곧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곧 속도의 방향이다. 즉 운동량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운동량과 항상 짝지어 나오는 개념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I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 볼 건데요. 단어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충격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를 크기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나 강한 힘을 얼마나 오래 작용했는가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충격력과 작용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나란히 써서 뉴턴 세크로 씁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해요. 충격량은 이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반드시 그래프의 종류, 눈에 띄는 좌표값,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 그래프의 면적,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 우리 FT 그래프라고 합니다. FT 그래프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어요. 면적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래프의 면적은 그래프 선과 X축과 Y축에 나란한 두 개의 보조선이 이루는 하나의 도형, 이 도형의 면적을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프의 면적이 사각형이죠. 이 면적을 계산을 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힘 곱하기 시간이 될 텐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힘, 충격력과 충돌 시간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 이상적인 그래프고요. 일반적인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이런 곡선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FT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 이번에는 곡면이죠.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해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곡면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곡면의 아래 길이, 이만큼이 충돌 시간이겠죠. 그렇다면 충격력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충격력의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이 곡면과 같은 면적을 가지면서 같은 면적, 같은 밑변을 갖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았을 때 이 사각형의 높이를 평균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보는 그래프에서 만약에 A와 B의 넓이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FT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A, B의 충격량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A는 충돌 시간이 짧고 B는 충돌 시간이 길어요. 평균 충격력을 비교해보면 A가 크고 B가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이 항상 짝지어 나오는 이유는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라고 했죠. 그런데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빠르기가 변하죠. 즉,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만큼 변할까요? 힘의 효과만큼. 즉,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크기와 방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같은 달걀 2개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는 동안 같은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 속력이 같을 거예요. 즉, 바닥 도착 직전,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에 두 달걀의 운동량이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쪽은 딱딱한 바닥, 한쪽은 푹신한 바닥에 충돌해서 정지한다고 합시다. 도착 직전 운동량이 같았고 둘 다 정지했기 때문에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두 달걀이 받는 충격량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충돌 과정에서 달걀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겠죠. 그러나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달걀은 충돌 시간이 짧습니다. 평균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높고요. 푹신한 바닥에 떨어지는 달걀은 충돌 시간이 길죠. 평균 충격력이 작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달걀의 충돌 과정은 충격력을 줄이는 경우,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았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커야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나 테니스와 같은 종목에서 공을 타격하는 과정인데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때 배트와 야구공이 접촉하는 시간이 길면 충격량이 커지겠죠. 즉,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빠르기나 운동 방향 변화가 커집니다. 홈런 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번트를 칠 때 보면 야구공과 배트의 접촉 시간이 짧습니다. 충격량이 작기 때문에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도 작아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계산식이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을 잘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